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달리 싸움하다 지고 그러면 나 항복한단 말 안 하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싸우다 지면 그러죠.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보면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내용을 잠깐 보면은 네. 일단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다 적으로 지금 그 규정을 했고요. 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범위가 무제한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사실 한반도에 국한된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국이 공격당할 때 뭐 이럴 때 서로 같이 협력한다 이쪽이라면 이번에 이 여기서 이루어진 회담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뭔가 충돌할 때 있으면 우리가 가야 되고 또 러시아 저쪽 위쪽에서도 또 영토 분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본하고 거기서 벌어지면 또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 범위에서 미국이 전쟁을 하는 곳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는, 그렇죠. 끼어들게 되는, 말려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좋다고 돌격대 역할을 자임한 것 같고요.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훈련도 한반도 주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다영역에서 연례적 실시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에 여러 곳에서 대만에서 할 수도 있고 네. 러시아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유럽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네. 이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연.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정해진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열받는 게 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적을 최소화해야 하거든. 맞습니다. 외교를 모호하게 하고 네네. 적 없이 대부분 나라 잘 지내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 아, 그럼요. 근데 지금 그렇게 미국 앞잡이 역할을 하면 네.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꽤가 아니라 지금 다수입니다. 그 브릭스 이런 데서도 네. 미국의 일방 독주를 원하지 않거든. 맞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다 먹여주나? 러시아를 제재한 나라가 6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 말 안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다수 나라들이 미국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됐는데 네. 여기서 그 나라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이제 앞잡이가 돼서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 바이든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 약속이 지금부터 영원히 이어진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 정말. 이제 꼼짝 마. 영원히 정권이 바뀌어도. 근데 이거 사실은 원래 근데 정치적인 약속들은 양국의 대통령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는 있죠. 비준은 아니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바꿀 수는 있죠. 예. 근데 만약에 한국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된다. 그 성격에 그러면 이것도 영원히 이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충격받은 것은 이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해당 결과 브리핑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만 보고 달렸는데 돌아보니 세상의 맨 앞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 맨 앞에 쓴 건 맞아요. 총알바지가 됐으니까 원래 총알바지가 자연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총알바지가 맨 앞에 쓰잖아요. 총 맞을 때.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내 1등이야. 뭐 이런 자랑을. 야. 아주 즐거워하면서 마치 긍지를 느끼듯이 막 대단히 큰일한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책임감이 강하거나 네. 행동이 빠르면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사고를 치면 대형 사고를 치는 유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책임감 강한데 무식한.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자기를 패권 인수락하니까 이 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다 지금 사실은 예. 잃었거든요. 네, 네. 미국이 이제 유럽을 하고 싶은 말. 다 동원해서 네.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야 너희들 따라했다 우리만 피봤어. 아 유럽은 그러겠죠. 미국은 저희 전쟁 물자라도 팔아먹고 그쵸. 전후 복구 계획에서 자기 주도권 가지니까. 그래서 유럽이 지금 등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별로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 군사력이 그 정도 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한국이 6위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미국이 밀어붙인 건데 이거에 들어간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미국 형님이 칼 들고 지금 세계의 악당들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 대열에 내가 같이 섰다. 나 넘버 3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넘버 2가 될 생각은 없겠죠. 일본이 있으니까. 그렇지. 넘버 3. 그러니까
된 거를 너무너무 지금 윤석열이 즐거워하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러면은 좀 조심하거나 진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흥분 상태가 돼서 더 망상 같은 거를 더 사고 칠 가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위험이 커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저기 엊그제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평가를 쭉 해봤는데 북도 남는 장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일본 남는 장사, 뭐 미국은 모든 걸 얻었고 네. 일본도 굉장히 자기들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남는 장사를 했는데 우리만 손해 봤는데 북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거고 네. 뭐 예를 들면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네. ICBM과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제재 관련해서도 유화화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진영 매우 대결이 크죠. 세지면 네. 그러면 지금 고립화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만 죽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일본도 이 기회에 그동안 꿈꿔왔던 군국주의 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들은 뭐 보통 국가화, 정상 국가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군국주의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지배층은 다들 아시겠지만 독일하고 좀 틀리죠. 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나치 세력이 청산됐습니다. 네. 일본은 그렇지 않고 2차 대전 끝나고 군국주의 세력이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아서 자민당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자민당의 정치인들 보면 다 군국주의자들의 아들, 손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그러니까 정신이 똑같아요. 옛날 군국주의자들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꿈꿨던 게 자위대 좀 없애고 예. 우리도 해외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자 다시 대동아 공영권 다시 한번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일본이 그 기회를 노리다가 미국 이번에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죠. 일본의 그림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베가. 그렇죠. 그림이. 네. 그래서 꿈이 실현되는 상황이죠. 근데 원래 그건 한번 여쭤보시죠. 제가 얼핏 들은 얘기는 일본은 원래 국민들이 네. 이 미국이 절대 강제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늘 시선을 미국 쪽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미국 사람 좋아하고 네. 뭐 흑인들도 좋아하고 예를 들면 다. 네. 그런데 아시아는 무시한 거지 철저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많이 크니까 네. 약간 이쪽도 좀 쳐다보는 거야. 아시아 쪽도. 옛날 미국만 쳐다보다가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는 말씀입니까 그게? 일본은 네. 쉽게 말해서 힘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아, 처음에 일본이 유럽을 숭배했던 것도 힘 때문이에요. 와서 대포 막 쏘고 그러니까 힘 세거든.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모방했던 나라가 영국하고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 맞 틀려요, 우리랑. 영국을 모방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일을 많이 모방했어요. 그래서 독일식 언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더래요. 네. 그때 들어온 게. 그래서 독일 히틀러하고도 이제 힘을 합쳐서 세계를 한번 먹어보려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럽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아의 유럽인이다. 선진.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긴 했는데 지고 나서는 미국을 숭배한 거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은 특정한 나라를 꼭 선호한다기보다는 힘센 나라를 그때 숭배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들의 정서도 옛날에 사무라이 그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힘센 층한테 꼼짝을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네가 해? 그럼 나도 할게. 이러면서 예를 들면 과거에 벤처 붐들도 그런 게 있었던 기질상. 근데 일본은 누가 하나 딱 쓰면 거기에 엎드려서 딱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가 그런 거였으니까. 네네. 사무라이 정권에서 항상.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사례를 들 수 있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일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네. 거기서 억울하게 죽은 자기 여동생인가 누군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냐면 축구 같은 걸 하다가 공을 찼는데 이 지나가던 사무라이한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가 칼에서 내려가지고 칼로 이렇게 배 죽였다는 건데 여동생을. 네, 그 대사가 재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냐. 여동생 죽음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지. 이렇게 나와요 대사가. 우리하고 다르네. 달라요. 문화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내려서 그냥 아무나 배 죽였는데 그래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죽이고 왜 죽였냐 그러면 나 때려봤어. 혹은 뭐 내 칼 잘 드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권리라든가 힘이 상당히 약해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저항권이
좀 없어 뿌리가 그렇죠. 싸웠던 맞습니다. 역사적 경험. 예, 역사적인 항쟁의 경험이 예, 없죠. 없죠.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양반이 길 가다가 내려서 칼로 백성을 누굴 하나 배 죽였다. 공이 튀어왔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 거기 돌 맞아 죽어요. 그렇지. 바로.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그 당시 양반이고 평민이고 이랬어도 이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항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수탈을 해도 너무 지독하게 할 경우에는 봉기를 각오해야 되는 곳이 한국 아닙니까?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일본하고 문화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힘에 굉장히 대한 공포 또 숭배, 이런 게 일반인들 사이에 강한데 한국 사람들은 힘에 대한 숭배나 공포가 별로 없어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한 민족도 아니고. 예, 왜냐하면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달리 싸움하다 지고 그러면 나 항복한단 말 안 하거든요. 예. 일본 사람들 그 얘기 많이 해요. 항복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너 항복해라는 얘기도 하고. 예, 예.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싸우다 지면 그러죠. 어디 두고 보자. 네, 굴복을 안 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한일 관계를 비교를 하면 네. 전문가들은 이제 일본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여전히 좀 많고 어찌고 일본을 좀 이렇게 높게 평가해요. 네, 근데 네. 국민들은 알로 보거든요. 네. 에이 뭐 일본이 뭔데? 그죠. 우리가 뭐 뒤집게 뭐가 있어? 이런 물론 일본 경제가 추락도 많이 했었고 최근 한 20-30년 동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본 없이도 네. 우리 뭐 잘 살아갈 수 있다. 네. 이게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런 정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개인 간의 싸움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사회에 가깝다고 보면 그렇죠. 돼요. 예, 전체주의 성향을 띠고 있지만 일본은 사실 그거 안 되면 법으로 호소하고 맨날 처음엔 주먹으로 했죠. 주먹으로 하고. 서양에서는 주먹으로 하다가 그게 발전해서 총으로 결투했습니다. 아 맞아요. 막 그렇죠. 걸어가서 돌아가서 쏘는 거 나오죠. 그렇죠. 서부. 예, 영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걸로 했어요. 예. 그걸 요즘에 하는 게 법이에요. 법으로. 일본도 비슷해요. 다툼이 있으면 칼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같이 공동체 문화가 강한 데서는 네. 서로 사이좋게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분쟁이 생긴다고 주먹 다짐이나 칼싸움하면 안 되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해결 방식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따지길 잘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시시비비가 엄청 따져요. 칼로 싸움을 못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힘에는 잘 굴복을 안 하고 도덕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명분이 없으면 또 명분 없으면 이제 밀려나고. 그래서 한국에서 명분이 엄청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맞아요, 명분이. 예, 일본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예. 정치하는데 왜 명분이 중요하냐? 왜 한국은 정치하는데 명분을 내세우냐? 일본은 힘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게 도덕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힘센 나라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아 명청 때 그랬네. 네. 그렇죠. 몽골에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날에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일반인들도 조금만 수틀리면 기분 나쁘게 굴면 미국 놈, 양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쪽발이, 외놈, 예. 중국에서는 떼놈, 짱깨, 예. 뭐 로스깨. 비하하는 게 있죠. 이게 막 함부로 막 얘기하는 게 예. 있어요. 예. 야 짱깨들이 막 이러는데 외국인들이 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야, 다 강대국인데. 그러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예. 다 강대국인데 한국에 비하면 더 강한 나라들 같은데 예. 왜 특유의 외경심이라든가 이 공포감이 없을까? 야, 그 얘기 들으니까 북한의 성명을 지금 기다려줘요. 북한에서 이 때리는 말 맛이 예, 장난 아니잖아요. 일본 특히 일본 때릴 때. 때릴 때 이거 진짜 속이 후련하게 좀 때렸으면 맞습니다. 좋겠고.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해당 영상의 풀 버전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총선이라든가 민주당 혁신 등 전문적인 시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